자, 이제 우리 할 게 12번부터요. 자, 우리 아마 저기 있는 요약집은요, 15페이지요, 15페이지. 부동산 속성인데 그 중에 특히 보신다면요, 예, 우리 그 문제처럼 위치부터 제가 먼저 합니다. 위치. 자, 맨 먼저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런 거요. 위치에 대한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절대적 위치가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자, 절대란 말과 상대에 대한 좀 구분하시는데, 우리 항상 절대는 반드시 부동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고, 상대는 인접성인데, 실제 공부할 때 굳이 뭐 절대 부동성 상대 인접하지 말고 그냥 단지 위치는 부동성 또는 뭐 있으면 인접성 서로 관련됐다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요. 위치 가치를 평가할 때 위치가 좋은지 가치에 비쌀 건데 위치 가치를 파악할 때 최우선 판단 기준이 뭐냐? 자, 최우선 판단 기준은 반드시 용도. 그래서 용도를 먼저 파악해야만 이 지역의 위치가 좋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이 볼 게 뭐냐 이겁니다. 따라서 위치, 가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묻거든. 이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위치, 가치, 영향 준다 딱 쓰는 순간 그냥 통과하시로. 다 맞는 질문 얘기 돼 있으니까. 물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접근성이란지 환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학원이 뭐 있습니까? 상업으로 위치에 좋은 건 주변 환경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 네, 위치 관련된 학자가 한 명이 있어요. 누가 있죠? 허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허더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중요한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있죠. 무조건 얘는 딱 나올 때 가까움이다 이 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 곧 이게 다른 말로 허더이다 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가까움 같은 말이 뭐냐? 접근성 이런 개념인데요. 그 접근성 개념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여간 예, 가까움을 강조하더라. 요거 아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땅값은 지대가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지대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위치는 뭐 있습니까? 편리함은 가까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런 말 필요 없이 어쨌든 이런 말 나오면서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허더이다 요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니 특히 이 건접성이란 말과 반대 접근성이란 개념을 좀 구분하시는데 당연히 중요한 게 결국 뭐 있습니까?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접근성과 건접성 개념을 좀 구분하시는데 건접은 뭐만? 거리만 가까운 것. 접근성은 뭐요? 거리, 비용, 시간 등등등이 뭐 있습니까? 가까운 걸 가지면 하죠. 네, 건접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 쓰는 거예요. 이때 보니까 자, 우리 잘 보세요. 건접과 서로 관련된 말은 절대적 위치입니까? 상대입니까? 건접, 거리만 가까운 거.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지? 절대지. 접근성은요? 상대죠. 그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게? 다시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얘가 중요하지. 결국은 절대 상대. 상대적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요. 네. 따라서 이때 보니까 요거 아셔야 따라서 거리와 접근성 관계가 중요한데 잘 알지만 거리와 접근성은 반드시 비례함수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은 거리 가까우면 접근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반대 예외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뭐 접근성 거리는 반드시 비례함수인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마시라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예,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은요. 중요성은 차이가 있죠? 있다. 이걸 먼저 아시면서 이때 보니까 얘는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시하는 용도와 중요시하지 않는 용도가 있어요. 이거 두 개 구분하시는데요. 이때 중요시하는 용도는 흡입력과 독점력이 중요한데 흡입력과 독점력이 강한 산업과 약한 산업이 있어요. 흡입력과 독점력이 강한 산업은 접근성을 중요시합니까? 이게 중요한 말인데 다시 원주신의 신발 가격 딱 하나씩 완전 독점이지 접근성 별 의미 없지. 그러니까 강한 산업은 절대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반대로 뭐요? 약한 산업이 중요시. 이런 걸 장난친다 문제에서. 따라서 여러분들 위치 관련된 말은 여기 다 해요. 이때 중요한 말은 뭐가 중요하냐? 여기 있는 이러한 말에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답 등을 정해주는 문제는요. 또한 야채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런 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중요하죠.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정답을 좌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다른 내용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1번 갑니다. 대상 물건의 위험이나 혐오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위치로서 항상 유리하다. 이것 때문에 항상 때문에 틀렸죠? 자, 이 말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원래 이거, 저 보세요. 야, 요 예배가 있죠? 예배가 이거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위험이나 혐오 대상일 때는 뭡니까? 불리하죠. 두 번째,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 이런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 뭐 있습니까? 불리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우리 보통 주거지 안에 있는 상가가 좋은 거 아닙니까? 주거지 밖에 있는 상가보다죠. 역세권 지역에 있는 주택 좋죠. 그죠? 도로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주택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 가까운 접근 좋게 돼 있어. 근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 아까 했지만, 주거지 안에 있는 상가 좋은데 이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상가 안에 주택이 있어. 역세권 지역의 주택은 좋지만 역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 도로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은 좋지만 도로 바로 옆에 주택이 붙어 있답니다. 너무 가깝잖아. 불리한 거죠. 위험이나 혐오 대상. 주거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게 쓰레기 매립장과 가스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답니다. 쓰레기 매립장 뭐 때문에? 혐오 대상. 가스 충전소는요? 위험 대상이죠. 이런 건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1번이 그 말입니다. 항상 되면 틀렸어. 만약에 항상을 빼버리면 뭐 있으면 맞는 말 되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접근성 개념은 어떤 목적물에 딱 나왔을 때 시간, 거리 등등등 부담이 적은 게 좋습니다. 3번 갑니다. 자,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 대상과의 접근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 이 말이 뭐예요?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자, 위치 가치 영향 중에 뭔데? 모든 게 다 영향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죠? 그럼 바로 통과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위치가 좋고 나쁨에 따라 부동산 유용성은 달라지고 가격도요? 달라지겠도죠. 5번 가보겠습니다. 위치 가치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저기 나왔지 않습니까? 위치 가치는 접근성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13번 가보자고요. 13번 1번 갑니다. 1번 가보니까 위치는 절대와 상대 두 개 있는데 자, 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상대적 위치 중요하죠. 2번 가볼까요? 자, 2번은 부동산 현재 위치에서 용도 사용이나 다른 용도의 전환은 토지 이용의 주체에서 의한 것보다 주변 토지 이용에서 판단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우리 땅이 가장 잘 이용되는 건 주인만입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입니까? 주변 환경이죠.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거적이 있는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문품과 그 다음에 편의품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요거 묻는 거요. 보세요. 요거 묻는 거요. 전문품은 흡입력 독점이 강한 거, 약한 거? 강한 거지. 편의품, 편리하게 구하는 상품들, 동네 슈퍼. 흡입력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접근성이 훨씬 중요한 건 약한 거, 강한 거. 약한 거지.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이 그거예요. 편의품보다 편의품이 훨씬 더 접근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용도와 접근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접근물에 대한 접근성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이 말이 뭐예요? 용도에 따라서 위치 가치는요? 달라진다. 그거 묻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 정리하셔야 되는데. 요거. 그래서 요거 자체가 한 문제 보통 나옵니다. 나온다면. 자, 그리고 14번부터는 뭐냐? 공간. 자, 우리 14, 15, 16, 17. 자, 일단 제목을 문제 제목 쭉 보시면서 14, 15, 16 제목 쭉 보시면서 전부 다 문제 물었던 다음은 공간에 대한 설명이 되나 있죠. 잠시만요. 우리 과거에 기출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요.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거 틀린 거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없다고요. 이 말은 앞으로 시험 낼 때 무조건 다음은 공간에 대한 설명 딱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뭐 묻는 거예요? 내 소유권, 개념은 소유권. 소유권 범위, 범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권은 반드시 뭡니까? 정당한 뭐요?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 상하죠? 상하 같은 말이 뭐예요? 결국은 3, 4원 공간이지.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때 조심할 건 지금 쓰고 있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라는 것은 아까 말했습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죠. 이렇게 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요. 실제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걸 좀 봐보자는 겁니다. 일단 이게 지구라고 가정을 두고요. 내가 현재 땅을 요만큼 샀습니다. 샀단 말은 항상 소유권 범위는 지구 핵을 중심에서 이렇게 분명히 뻗어나가겠죠. 나가는데 따라서 결국은 요 안에 있는 내 소유권이 결국 내 건데 앞에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정당한 이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땅을 샀단 말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공중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표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중권은요? 그래서 우리 항상 권리는 3천권이죠? 근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공중권도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포함되는데 이 공중권 일정 경계 위는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니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일정 경계 범위부터는 사적 공중권 되겠죠. 같은 맥락이지만 지하 공간도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건 공적 뭐요? 지중권이니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고 거꾸로 여기 있는 뭐 사적 지중권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거 아셔야 되죠? 지중권 중에 공적과 사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이 있죠. 이걸 뭐라 하죠? 한계신도. 공중권도 뭐 있습니까? 사적, 공적 구분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 하늘천에서 천신도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먼저 할 건 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좋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게 장난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항공기 통행권. 또 뭐 있습니까? 전파 발착권은 어디 속에 포함되죠? 공적 공중권. 일조권이란지 조망권은요? 사적이죠. 그 다음에 토지 구성물. 토지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땅. 흙이나 돌 같은 거지.
지하수도 있죠. 그 지하수는 무슨 권리? 사적, 예, 여기 있는 지중권.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채굴된 광물은 내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하시고요. 두 번째 할 게 뭐냐? 공중권은 중요한 말은 요거 하시면 돼. TDR이 뭐요? 개발권 양도, 개발권 이전제도죠. 이전제도는 무조건 무슨 권리? 요거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표권은 요거만 기억하죠. 지표권은 제일 중요한 게 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물은 흐르는 물인데 지표상에 있는 물은 반드시 용수권 두 개 있죠.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분배받을 수 있는 무선주의, 유역주의. 그 다음에 먼저 쓴다 무슨 주의요? 선용주의가 있다고 하시라고요. 아시는데 이때 보니까 우리 건조나 사막 지역 건조는 무슨 주의죠? 선용주의죠. 한국은 서민주의지. 무슨 주의? 자, 유역이란 말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뭐한다? 분배받는데 다만 이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 근처에 있는 유역권 지역만 형평성이 있지 비유역권 지역 형평성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 밑에 있는 땅의 소유권. 즉, 우리 강이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 예, 하천, 호수 등이 있는데 수면 하에 물 밑에 토지 소유권 경계, 요걸 좀 구분하시는데요. 소유권 경계가 있어요. 이때 원칙은 무조건 중앙까지. 다만 개인일 때 배가 다닐 수 있는 항해가 가능한 지역은 어디까지?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마시면 돼요. 공간에서. 항상 이런 거 묻는 거 문제에서 아직까지 여긴 장난친 적 없어. 아마 이건 한번 장난칠 것 같아요. 맞아요. 틀림없이. 거기서 장난칠 게 뻔한 건 요거 아닙니까? 요거에 장난칠 것 같아요. 가지고.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풀자고. 자, 거기 있는 30페이지요. 30페이지. 14번 문제. 자, 14번은 1번 자주 묻는 질문이죠. 입체 공간은 반드시 기술, 경제, 법률 모두 고려한다. 같은 말, 복합 개념 측면에서 고려한다. 우리 과학의 기출문제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질문 꽤 많이 있던 거예요. 기술, 경제, 법률 모두 고려한다. 즉, 복합 개념 측면에서 합니다. 2번 갑니다. 자, 2번.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사회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 한다. 이 말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같은 말이 경제 가치가 있는 범위 같은 말이에요. 3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3번, 4번, 5번은요. 이거 시험 꽤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나왔을 때 무조건 지표권 나오지.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야 돼. 공중에 지하 쓰면 안 돼. 또 지하 공간 나오죠. 이런 문제 지하에 대한 설명 나와야 돼. 나머지 공중 지표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문제 푸시라. 문제 풀 때. 자, 3번 가보겠습니다. 4번이 뭐 나와 있습니까? 수평 공간. 그죠? 무슨 건? 지표. 그 다음에 4번 가볼까? 지하 설명돼 있지. 지하권. 5번 가볼까? 공중이죠. 근데 여기 문제 있다죠. 타인의 방해받지 않고 무한대가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 일정 공간이지. 일정 공간까지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실제로는 이거를 장난치지 않고요. 우리 3번을 딱 내리고 이거 갖다 뭐 있습니까? 지하권. 틀리게 된다면. 4번 내리고 이런 거 뭐 있습니까? 공중권. 이래 장난친다고. 거기 내용은 하여튼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15번 갑니다. 15번 1번 가보자고요. 공익사업이라 하여도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업자는 뭐 있습니까? 소유자한테 보상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2번 갑니다. 핵심 뭐요? 개발권 양도제 공중지표 지하 무조건 공중. 그 다음에 3번 한계심도. 자, 이용해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 토지용이 지적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유권에 관한 이익이 미치는 지하권의 깊이를 말한다. 따라서 얘는 결국은 중요한 말은 토지 보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곧 이게 한계심도. 공중원 토지 보상 기준이 뭐라고요? 공중원 천심도. 그래 보셔야 돼. 네, 그 다음에 4번. 네, 광업권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된다. 5번. 자, 이거 가끔 묻는데 여러분들. 자, 공간 개념은요. 잠시만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 예, 나와 있는 게 현재 뭐 있습니까? 직주 접근보다 직주 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더욱 중요시 인식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이래 보시면 안 돼. 먼저 요거 개념 먼저 아시라고. 수평 공간 확대란 말가 있죠. 그 다음에 입체 공간 확대는 다른 거예요. 이래 들으셔야 되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수평 공간 확대라면 땅을 굉장히 넓게 쓴다는 거지. 넓게 쓴다 이 말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접근되어 있습니까? 네? 땅을 굉장히 넓게 쓴대. 그 도심 안쪽에 직장, 외곽 쪽에 주거지. 직주 뭐요? 분리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고요. 입체 공간 결국은 수직이지. 수직 공간 그만큼은 높이 고층 건물 등을 짓는단 말은 뭐 있습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되겠지. 이래 들어야 돼. 물론 앞에 요 말 들거든요. 지나치게 요 말 들어보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소평 공간 확대는 지나치게 직주 분리 현상 발생될 것이고 입체 공간 확대는 뭐 있습니까? 지나치게 직주 접근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통 시험 나온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공간 개념은 직주 접근 현상보다 직주 분리 현상이 두드러진다 했으면 이건 답이 애매모호해진다고. 정확하게 틀린 답 내면 이렇게 써야죠. 부동산에 뭐 있어요? 이렇게 입체 공간 확대는 써야 돼 이렇게. 5번 가지고. 그러면 확연하게 틀린 거라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간에 무슨 비전 공간 설명관 이거 있어. 네? 부동산 공간 개념 쓰는 공간 개념이 뭔데? 둘러봤잖아 이거. 그러니까 쓴다면 틀리겠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부동산 공간 대신 뭐 있어? 입체 공간 확대는 써야만 이게 정확히 틀린 개념이라고. 됐죠? 자,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16번 갑니다.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의 상하에 미친다는 의미의 소유권 효력 범위를 입체란 말이 결국은 상하란 말이지. 규정하고 있네. 자, 2번 공간은 몇 차 공간? 입체 공간. 3번 지하란 지상권이 뭐 있습니까? 예,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지하 수도 토지 구성 부분 맞죠?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된다. 자, 5번 갑니다. 상부의 미이용 공간을 직접 시설 건축함이 부적당한 경우. 핵심이 그다음 중요합니다. 용적률의 개발권은 이전 인간적이 양도했네. 연결하면 개발권 양도제. 공중 임대차는 의미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 1번. 자, 꼭 하게 만드네 이거. 하기 싫은데. 자, 보세요. 이거 시험에 그냥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보니까 하여튼 면피할 목적 애를 쓰네. 자, 이런 거요. 여기 지표 공간
지표 공간요. 우리 공중공간에 건물 등을 세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중공에 건물 등을 세우는데, 곧 이게 공중임대차입니다. 자, 건물 세울 때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 뭐 있습니까? 철골 기둥 등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게 지지권. 이랬습니다. 지지권. 응?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요때 보니까, 요때, 보세요. 자, 요만큼 기둥 세워지. 그죠? 요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걸 우리 뭐라 하냐? 열주택지. 그 다음에, 이 철골 기둥 버틸 수 있게 해서 밑에 밑에 기초공사죠. 요게 뭐냐? 원주택지. 그죠? 요런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공중임대차에 대한 설명 이런 거라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요 정도 마시면 되겠는데 가보자고요. 네, 1번 공중공간을 획지를 쪼갰네, 쪼갰다, 분할. 뭐를? 획지를, 획지 분할. 2번 공중권 일부를 횡적 종지로 분리한 경우 공간 단위를 공중획지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지표나 지하권이나 마찬가지로 획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공중권은 임대차 또는 지하권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4번 쭉 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철골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권리, 무슨권? 지지권.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집회에서 공중 획지가 수직 공간을 뭐라고? 열주. 지하 기초공사가 원주. 그죠? 원주. 그런 건데, 통과. 예, 목숨 걸지 말고. 다만, 우리 공중공간도 획지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이게 뭐예요? 이걸 말하죠? 공중임대차 제도. 이런 거예요. 공중임대차 개념을 아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청론담. 자, 그럼 오늘 했던 거 한번 봐보자고요.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부동산의 학에 대한 서설. 두 번째가 뭐냐? 부동산 개념. 세 번째가 뭐냐? 토지 용어. 여기 우리 책에 있는 1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니까 이 부동산 특성이 있죠? 다섯 번째가 뭐 있습니까? 부동산 속성 중에 뭘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 문제, 항상 세 문제. 이건 거의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관례상.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얘가 제일 중요해. 그죠? 무조건 한 문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말하면요. 요거와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 요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세 개 다 동시에 나올 수 있고 세 개 중에 한 개 빠질 수 있어요. 빠지면 이 둘 중에 하나 빠지거든요. 빠지면 이런 데 나오는데 사실은 얘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 문제 풀어봤지만 항상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문제예요. 분리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내용 정리해 보시고 있죠. 물론 미리 예습해야 되는데 책이 늦게 하시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복습해 보시고 있죠. 반드시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요. 기출된 문제 먼저 푸세요. 우리 아마 이 5월 첫째에 했던 게 있죠. 그 말이 이거 전부 이수기 다 들어가 있다고.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할 것은요. 다음 주에는 2편 경제편이 있어요. 경제편이 아마 다음 주에 저기 문제집 올 겁니다. 그 문제 올 건데 어쨌든 경제편 아마 이게 하여간 우리 3편 앞에 있는 것까지 대충 이게 뭐 한
70페이지 넘어갈 것 같은데, 느낌상. 우리 지금 내등 62페이지죠? 그 어디에 경기 변동이 더 있어요? 경기 변동이. 하여튼 그걸 갖다가 반드시, 지금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날 할 걸 먼저 예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습이 중요합니다. 진도 밀리죠? 밀린 거 버리시고 예습 해서 해오셔야만 오늘같이 뭐 있으면 다른 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오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들었지 모르는 게 있어. 그것만 딱 체크해서 집에 와서 복습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걸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